그래서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1번 공개해 주시죠. 네, 제네럴 모터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부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락을 했다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제너럴 모터스만 하락한 건 아니에요. 포드라든지 아니면 스텔란티스 모두 다 하락이 나왔는데 네. GM이 뭐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 앞을 달아놨다. 상징성이군요. 예,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매 판매에 관련돼서 사실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가 발표되기 이전에 먼저 7월 소매 판매가 만약 전월 대비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되면은 네.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먼저 미시건대의 소비자 관련된 지표라든지 아니면 델타 관련돼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가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월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 전월 대비 1.1% 정도 이제 감소가 됐다라고 이제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0.3% 정도의 감소를 예상을 했었었는데 많이 밀렸네요. 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점은 이 자동차를 제외한 7월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를 보게 되면은 네. 이 전월 대비 0.4% 정도 이제 하락을 하게 돼요. 예. 그만큼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이 판매가 많이 줄었다, 소비가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차 구매에 관련된 지출이 3.9% 정도 이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네. 자동차 관련된 이러한 지표가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이제 서비스 관련된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쪽은 한 1.7% 정도 이제 소비가 증가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역시나 이제 이 서비스 관련된 이러한 이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네. 반대로 재화에 대한 쪽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소비재로서 사실 이제 마지막 최종 소비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수요가 다소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3분기 때 약간 이러한 쪽으로 간다. 예,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 계속적으로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이 인센티브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딜러들이. 예, 딜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에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나 제공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 인센티브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뭐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포드가 한 3% 정도 이제 그렇군요. 하락을 하게 되고요. 예. 스텔란티스가 이제 3.8%, 그리고 GM이 4.7%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소매 판매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볼트 EV 관련돼서 배터리 관련된 리콜이 이제 실시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마일이 보증되는 모든 이 쉐보레 볼트 E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8억 불 정도의 이제 실적 감액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LG전자랑 LG화학 같은 경우에 여기에 배터리 셀 모듈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에 따라서 충당금을 3,256억을 7월 말쯤에 쌓았다라는 뉴스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가 이제 미국 자동차 판매랑 연결을 해봤을 때 약간은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읽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내 쪽에서는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을 해주지 예.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분기 때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러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이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네. 재화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일단 투자 심리를 많은 부분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모멘텀이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쵸. 전기차 관련된 생산의 차질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차질이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 구동 모터 관련돼서도 이제 이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현대차가 이제 구동 모터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로 들어가게 되면서 구동 모터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내재하게 되면서 현대모비스가 생산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 현대모비스가 처음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계획치에 미달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생산에 대한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좀 못하고 있고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서에 대한 공장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인프라 정책에서 관련돼서 세금을 어느 정도 감액해 준다거나 이런 그쵸. 부분이 네. 빠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역시나 이 관련된 스케줄도 그렇죠. 뭐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전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라든지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매력도가 있기는 한데 네. 이거를 주가의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4분기 정도로 갈수록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탑픽으로서 제시가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렇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조금 눈에 띄는 거는 현대 오토웨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사실 하락폭이 좀 많았었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현대 오토웨버가 이 현대차 역시나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그쵸. 더욱더 보폭을 넓히게 될 텐데 이 자율주행으로 가면 갈수록 현대 오토웨버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현대 오토웨버에 대한 잠재력은 더욱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AI 데이가 이제 19일 날 개최가 되게 되잖아요. 좋다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온도차가 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하네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연결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월마트 2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근데 약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 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52주 신고가 뭐 부분에서 계속 워낙에 움직이고 높았기 있다 때문에. 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분기 실적이 뭐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한 2.4%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예. 컨센은 한 50억 불 정도 상회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EPS 같은 경우에 한 15% 정도가 증가가 되게 됐어요. 이에 따라서 컨센 대비 0.21불이 더욱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일 매장 관련된 증가율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6.1% 정도 이제 증가가 되게 되고요. 전자상거래 매출 같은 경우에도 거진 YOY 기준은 6%이기는 하지만 2년 전 대비는 네. 10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 부분도 월마트가 많은 부분 증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유료 회원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 회비 수입이 한 13% 정도 이 증가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네. 경영진이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경영진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게 될 때 이번 연도 온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자릿수 초반대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네. 가이던스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한 자릿수 초반대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월마트의 뭐 긍정적인 이제 주가를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파이 캐피탈에서는
매출 성장세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2분기 실적은 뭐 당연히 좋을 건데 그 이후에도 이 8월 매출 성장세도 좋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예. 2021년도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월마트에서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배신가에서는 월마트가 가상화폐 전략을 책임질 전문가를 이제 채용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그 나오게 말은 되면서 월마트에서도 가상화폐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 보시면 될 정도.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이제 맞아요.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월마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런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럼요. 부분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네.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이 오늘은 비록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월마트를 볼까요? 아니면 저 비트코인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은요? 저희는 일단은 오늘은 조금 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로. 예, 좀 더 가격 전략이 잡아주세요. 네, 이마트가 사실 요즘 계속적으로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네.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음. 주가도 사실 보게 되면은 6만 원대에서 지금 18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트레이딩 바이로서 의견이 제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16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의 밴드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주가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로서 이야기가 되고 왔던 것이 SSG.com 이제 상장에 대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IPO를 이마트가 지금 주관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는 부분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스타벅스 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마트에 대한 실적으로서 잡히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뭐 3분기 실적까지도 뭐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와 대형 마트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